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와 두 번째 연설에 대해서 주요 언론 매체들은 팩트체크에 나섰습니다. 특히나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허위 주장을 조금만 하고 애매한 말과 주관적인 주장 점검이 불가능한 약속 위주로 얘기했으나 두 번째 연설에서는 특유의 속사포식의 거짓말 패턴으로 돌아갔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올해 설비 투자를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객사 수주 부진으로 생산 능력을 적극적으로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올 코스피 기업 공개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LG CNS의 공모주 청약 첫날 무려 20만 명이 넘는 투자자가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6곳이 이날 일반 투자자 대상 LG CNS의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 결과 잠정 집계된 1일차 청약 건수는 25만 5천 건으로 약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대명 소노그룹 소노인터내셔널은 TA한국을 대상으로 경영 개선을 요구하고 주주명부 열람 등 청구와 주주 제안을 전달하는 등 경영 참여를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홍근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경영진의 전면 교체, TA한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상 증자 등을 요구하는 경영 개선 요구서를 전달하는 한편 3월 예정된 정기주주총회 의안 상정을 위한 주주 제안 전달과 주주명부 열람 등상을 21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좋은 탄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온기가 그대로 반영되면서요. 오늘 장 초반부터의 강세 양상을 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역시나 트럼프의 가시권 안에 들어온 국내 증시는요. 트럼프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시장의 탄력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것도 국내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소폭 하락하면서요.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감 시장까지 전략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성과 또 어떤 전략들 세워봐야 할지 저희가 오늘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뉴지스 코너에서는요.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님께서 시장 전략들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통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함께 마감 시장 전략들 한번 채우러 가보죠. 마켓 쇼쇼쇼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마켓 쇼쇼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과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이창대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도 저희가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고요.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트럼프의 에너지 패권. 사실 오늘 트럼프 관련주들이 강한데 에너지에 조금 집중을 해주셨습니다. 이 헤드라인 한번 저희가 풀어볼까요, 대표님? 네, 일단 트럼프가 이 취임식에서 연설을 했는데 제가 좀 가장 강력하게 들어왔던 단어가 드릴베이비 드릴이었습니다. 아, 네. 네, 계속해서 이제 석유를 파내겠다라는 것이고 전통 에너지를 어찌 보면은 앞으로 좀 확장해 나가겠다,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제 물가 하락까지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단어 자체가 앞으로 불러올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좀 서두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트럼프 1기 정부 때 시장이 매우 이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 2기 정부 때는 그때보다도 더 강력한 이 주식시장에 매우 친화적인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기대가 돼서 미국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때 당시 한국도 만만치 않게 굉장한 호황장을 기록했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이번 시장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 정부를 앞두고 주식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이 뛰는 그런 이 증시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레는 증시가 펼쳐진다라고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전통 에너지에 관한 생산을 늘리겠다라는 게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에 반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크게 탄력을 나타냈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탄력이 크게 나올까요, 대표님? 그리고 그 시기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단 이제 앞으로 에너지 관련해서는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트럼프 정권 취임하면서 연준에서 물가가 오를 것 같아서 기준금리 인하에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 도대체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물가가 왜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었냐? 일단 첫 번째가 관세였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재정 적자를 유도하는 정책이 나올 것이다 예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재정 적자를 하게 되면 세금은 덜 걷고 그다음에 뭐 인프라 정책 같은 고간을 푸는 정책들이 시작될 건데 관세 역시도 이제 우리가 좀 우려해 볼 만한 부분이었죠. 근데 이 모든 걸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떻게 보면 좀 조커 카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증산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석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전 바이든 정권에서도 뭐 중동에 가가지고 좀 증산해야 될 것 같다, 물가 잡아야 된다 얘기했는데 사실 그렇게 제대로 시행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워낙에 또 파워가 막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본격적으로 증산을 하겠다라고 나서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 물가가 좀 낮아지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가랑 이 유가는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물가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산업재에 유가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제조하고 있는 거, 뭐 입고 있는 거, 만들고 있는 거 대부분의 이제 원유가 필요하죠. 근데 이 원유가 가격이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떨어지게 되면 결국 기업들 입장에선 생산할 때 생산 비용 단가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에너지 비용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면은 옛날에 100만 원짜리를 팔 때 5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다면 이제는 한 30만 원밖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기업은 20만 원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판매를 해도요. 자,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20만 원 남기지 말고 10만 원만 남기고 가격을 10만 원 이하에 보는 건 어떨까? 그럼 사람들이 더 많이 사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제품 가격은 90만 원이 되고 기업 입장에선 여전히 10만 원의 이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구매욕이 올라가게 됩니다. 뭐야, 가격이 저렴해졌잖아. 100만 원이던 게 90만 원이 됐네. 사고 싶어집니다. 그럼 소비가 촉진되고 그로 인해서 판매량도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기업은 더 큰 이익을 가져가게 되고 소비 역시도 촉진되고 내수까지 활성화되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이게 저물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호경기를 온다라는 게 이런 측면에서 메커니즘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환경이라는 거를 아주 깔끔하게 이제 트럼프는 포기한 입장입니다. 환경 포기하고 나는 국민들을 더 배부르게, 더 부자로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한국에도 영향을 끼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에너지를 증산하는 데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나 업종은 반드시 우리가 살펴보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정권 하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강력하게 수혜를 볼 만한 업종 중에 하나라고 저 역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이런 거입니다. 일단 전통 에너지를 살린다라는 건 친환경 에너지를 어찌 보면은 죽인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 친환경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파리 기후 협약에 관한 탈퇴 이슈들 때문이긴 했겠지만 우리가 계속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친환경 관련주들에는 계속되는 리스크, 먹구름이 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대응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사실 제가 이전에도 여기서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정책을 어찌 보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전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전통 에너지를 늘려야 된다라는 것이지 친환경 산업을 내가 나서서 이거를 압박하고 막 타격하고 이런 스탠스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전기차 이제 어떻게 보면 이 50%까지 의무화하겠다라는 정책을 폐기한 것이지 뭐 전기차가 경쟁력이 있고 잘 팔려나가면 굳이 그걸 막는 건 아니에요.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육성하기 위해서 길을 딱 대놓고 방향성을 설정해뒀던 걸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부여했던 프리미엄을 거두는 것이지 이거를 일부러 막 산업을 없애기 위해서 혹은 죽이기 위해서 타격을 한다. 이렇게까지 볼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부여받고 있던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정말 많이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1등을 뺏기게 되면 프리미엄을 뺏기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기차 의무화나 이제 뭐 50%까지 늘리겠다 이런 어찌 보면 정부에서 대놓고 육성해 주려고 했던 바이든 정권의 프리미엄이 모두 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이 뺏기는 단계 안에서의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뭐 여기에는 태양광이나 풍력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는 지금부터 전통 에너지나 거기에 이제 수혜를 받을 만한 뭐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원전이나 뭐 LNG나 이런 쪽으로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조언 드립니다. 대표님의 의견에 따르면 친환경 관련주들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친환경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전통 에너지에 관한 수요가 늘어가게 되면 친환경 쪽에 관한 수요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유가의 하락으로 수혜가 보는 기업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유가 관련주들은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가려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업 좀 보실까요, 대표님? 뭐 사실 일각에서는 뭐 정유업계도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환율이 좀 아직까지도 안정은 되고 있는데 예, 불안하기는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화학 업종까지도 좀 수혜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중국으로부터 이제 화학 업종의 패권을 많이 뺏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뺏긴 산업의 패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조선도 있었고요, 과거에. 요즘에는 다시 뺏어왔지만 화학도 있었고 뭐 흔히 차화정이라고 했던 것들은 거의 다 이제 뺏기는 수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철강이라든지 기초산업군들도 좀 어려웠는데 저는 만약에 이제 미국이 중국을 타격하는 게 좀 심화된다라거나 혹은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저가 물량 공세를 막기 위한 카드들을 계속 쓰게 되면 한국은 좀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유가로 나아가는 그리고 증산을 하는 이런 효과도 물론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보지만 중국을 어떻게 이제 미국이 압박하거나 견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더 영향을 그 이벤트에 따라서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직관적으로 원유 가격 하락에 베팅을 하는 ETF 이런 쪽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원자재나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상방하방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선물 투자에 좀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ETF 상품, ETN 상품들. 네네. 그래서 사실 그런 상품들은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에도 설마 유가가 마이너스를 가겠어? 맞아요. 라고 마이너스가 했는데 기억납니다. 그거 막 청산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는 원자재 상품에 투자하거나 그걸 예측해서 투자하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시황 예측만큼이나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증산을 하겠구나. 그럼 증산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좀 더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또 관련한 투자 전략들 한번 복기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면서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입니다. 일단 관세가 생각보다 점진적인 관세가 좀 나올 것 같아서 어제 중국 증시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 시나리오들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이건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관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언행은 무섭게 하지만 행동은 합리적으로 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이제 주변국들을 압박하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정치권에서도 많이 쓰는 전략인데 아주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수나 진보가 있다라고 치면 아주 극단적인 보수가 있고 아주 극단적인 진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이야 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돼요. 그럼 그 과정 안에서 좀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매우 합리적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이 실제로 저는 정치권에서도 쓰이고 있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맨들 사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전략입니다. 트럼프가 또 이제 전형적인 사업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뭐 예를 들면 이만큼을 불러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에 기준점을 맞춰놓잖아요. 그리고 비난을 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리고 나서는 살짝 합리적인 선인데 나도 이득이 될 수 있을 만큼 이득을 충분히 챙길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좀 보편적인 제안을 좀 하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를 쳐다보다가 그 밑에 거를 쳐다보면 뭐 그거는 나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이 정도는 나쁘지 않네? 실제로 뭐 40% 관세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25% 정도까지는 뭐 웬만해서는 거의 다 할 것이다. 뭐 시장에서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지금 중국 제일 많이 견제할 줄 알았더니 10% 관세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지? 이거 생각보다 좀 그러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일기 때도 그랬고 트럼프가 전형적으로 쓰는 전략이고 뭐 사업가들 전략이니까 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 물론 그렇게 예측할 수는 있는데 뭐 함부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재단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라는 건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지 이게 물가를 올릴 정도로 경제에 타격을 줄 정도로 관세를 진행하는 거는 트럼프도 알만한 사람이고 합리적으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지금도 뭐 중국에 좀 심화적으로 더 나아갈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그게 전 세계적인 물가를 건드리는 수준으로 관세가 이제 영향을 주게 되면 아마 또 다운을 하게 될 겁니다. 혹은 그거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원유 증산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결국 물가 조절을 이제 트럼프 차원에서 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관세의 명분도 들지 못하고 그다음에 물가까지 안정이 되면 이 기준금리 인하의 브레이크가 걸렸던 연준의 명분이 좀 희석됩니다. 그러면은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할 명분이 좀 더 강해지기 시작해요. 자, 그렇게 되면 돈은 또 더 풀려날 것이고 사업하기엔 더 좋아집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떨어졌죠. 심지어 저금리까지 오게 됩니다. 그럼 저물가, 그다음에 저금리, 여기 이제 호경기가 겹치는. 야, 저는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만 된다면 시장에 이제 주식 시장이 얼마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지 일단 저는 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의 관세가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은 수치이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도도 역시나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래도 이제 트럼프 측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는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렇게 미국 우선주의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 우리 국내 기업들, 국내 종목군들 중에 좀 피해가야 할 섹터라든지 종목군들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역시 아무래도 그 관세라는 게 아무리 좀 줄었다 하더라도 네, 있긴 한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다 오른다? 이렇게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투자하기가 좀 더 수월해졌습니다. 대놓고 딱딱딱 찝어주니까요. 최근에 이제 뭐 제가 유튜브도 보고 뭐 뉴스도 보고 하면은 이런 키워드가 많이 나와요. 트럼프가 대놓고 찍어줬다. 그래서 아주 쉽게 이제 저는 트럼프가 찍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나 뭐 친환경 관련된 종목,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쪽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뭐 대놓고 그쪽을 견제하고 막 압박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있던 프리미엄이 없어지는 건데 이게 주가에 긍정적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드릴 베이비 드릴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송유관이라든지 이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 관점에서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패권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LNG를 계속해서 이제 퍼낸다라고 했을 때 해양 플랜트 관련된 종목들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언급드렸었던 삼성중공업이나 거기에 이제 같이 수혜를 받는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이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부각받고 있는 원전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친환경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그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이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권 하에서 좀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되고요. 몇 가지를 더 보자면 이제 조선에 있어서의 협업 역시도 이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조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국경으로 군대를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정학적
어떻게 보면 긴장감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화 무드를 좀 조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주항공, 뭐 화성에다가 성조기를 꽂겠다 연설에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주항공이나 방산 같은 섹터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크게 4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단 에너지, 그 다음에 우주항공과 방산, 그 다음에 조선, 마지막으로 인프라. 이렇게 4가지 섹터가 트럼프 정권 하에서 뭐 임기 한 4년 동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대표 섹터라고 보여지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강했지만 정권 내에서도 계속되는 탄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가지 섹터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에너지와 우주방산, 조선과 인프라 쪽 섹터들 계속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 헤드라인까지 저희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은혜로운 섹터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스타게이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또 은혜로운 섹터에서 그 히스토리들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2번째는 우리가 오늘 로봇 관련주, 특히나 반려 로봇 관련주들이 강합니다. 어떤 이유였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오늘 내용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트럼프가 정말 각종 이슈를 쏟아내고 있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굵직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악관 대변인이 현지 시간 22일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 세계가 미국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대규모로 진행이 되기 때문이겠죠. 자세하게 이 발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타게이트라는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스타게이트는 텍사스주에 처음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주까지 확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들까? 일단 초기에 1,00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따졌을 때 무려 143조 원이나 투자키로 했고요. 향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최대 5,000억 달러까지 하나로 715조 원의 돈을 투자키로 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누가 참가를 할까? 일단 오픈 AI, 오라클,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돈을 대기로 했고요. 일각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있기도 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가 AI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시사를 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에서도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 보따리를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투자 보따리를 잘 풀어서 이 트럼프 친 AI 행보에 잘 보조를 맞춰주고 있는 움직임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모토를 갖고 있죠. 이미 위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제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제조업을 좀 부흥시키기 위해서 인프라를 확장을 하고 그리고 AI 패권 경쟁에서 지금 현재의 미국 위치를 조금 더 공고하게 하는 데에도 인프라 확장이라는 카드는 상당히 좋은 선택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당장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서 무려 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국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이슈가 자극하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전통적 인프라가 구축된다라는 점에서 항만, 도로, 철도 등 건설 쪽을 좀 건드려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력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선, 전력 설비, 원전 모두 다 오늘 상승세 잘 그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자, AI에 초점을 둔다라고 한다면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양자 컴퓨팅까지도 자극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당장 미국 시장에서도 아이온Q 16% 이상의 상승세 그리기도 했고
했고요. 리게티 컴퓨팅 역시도 42% 고공행진을 한 채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내에서도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이슈까지 함께 받아가게 되면서 우리로라는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 상한가 안착한 채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미 협동개발팀에서 인간과 좀 교류를 할 수 있는 마인드봇 사업 진출을 알렸죠. 미국 현지 개발사 대표가 전일, 그러니까 어제 시간 외에서 직접 이 마인드봇을 소개를 했는데 바로 이 사진이 그 현장입니다. 좀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좀 귀엽죠. 공장에 사용될 목적으로 개발되는 고성능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해서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요. 대답도 합니다. 심지어는 다양한 몸짓도 할 수 있고 표정도 여러 가지로 지을 수 있다고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사람과 친밀감을 두텁게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로봇은 어디에 쓰일까요? 교육과 실버케어 이런 감정 교류가 좀 중요한 분야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는 상황. 이 마인드봇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 다수 기업이 모인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총괄은 일단 미국 로봇 기업인 싱귤레리티 넷이라는 기업이 맡았고요. 그리고 국내 쪽에 있어서 사업과 유통은 AI 마인드봇이 맡게 됐습니다. 생산은 유진테크원이라는 기업이 맡았는데 유진테크원의 대표가 지금 현재 신경철 대표이죠. 이 신경철 대표라는 인물은 유진 로봇의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그 이슈 그대로 받아가게 되면서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로 장을 마쳤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규장에서도 26% 이상의 상승세 그리기도 했고요. 로보로베 역시도 20% 가깝게 상승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LNG로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계속해서 바이든 정부 지우기에 나서고 있죠. LNG 수출 신규 터미널 승인 중단한 것과 관련해서 즉각 재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증권가에 따르면 향후 4년간,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한 동안 에너지 시장 판도 변화가 빠르게 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불가피하다라면서 가장 큰 성장이 기대되는 것은 LNG 산업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BHI 20% 이상, 대창솔루션 17% 이상, 동성 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14% 이상의 슈팅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좀 긍정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2025년, 그러니까 올해 기술 이전 마일스톤 임상 결과와 같은 두드러진 성과가 제약바이오 쪽에 있을 것이다 라면서 특히 알테오젠과 이 한올바이오 파마와 같은 기업들은 몇 년 내에 수천억 달러의 이런 수천억 원의 현금까지 다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곧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죠. 예상되는 작년 매출액 살펴봤더니 4조 5천억 원입니다. 이 예상이 잘 맞아떨어지게 된다면 연간 매출액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하는 점이라는 점 체크.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한 때 6% 이상의 상승세 보이기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도 3% 이상의 상승세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아이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락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일단 제프리스에서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도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3% 넘게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시총 1위 자리를 좀 물러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겠죠. 일단 1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좀 하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놨었고요. 애플 인텔리전스 AI 기능이죠. 애플 인텔리전스가 출시가 됐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라는 코멘트 있었습니다. 덕산 르우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한 때 4% 이하로 좀 떨어지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요, 역시나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트럼프 2기에 따라서 이걸 위기가 아닌 기회로 봐도 될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궁금하시다면 다음 코너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코너도 기대하쇼쇼쇼!
네,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대표님과 계속되는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시장 한 줄 평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자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으실까요? 이제 돌아온 트럼프 정권에서 트럼프 시대를 준비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1%가량 상승을 시현을 하잖아요. 네. 트럼프가 역시나 올려줬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투자 시장에 있어서 저물가만큼이나 저는 강력한 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바이든 정권에서는 환경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포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이제 성장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측면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돈이 되는 시장으로 많이 체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5이슈 한번 주목을 해보면서 시장에 관한 전략들 좀 좁혀보겠습니다.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시는지 힌트도 볼 수 있는데 앞서도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지만 오늘은 어떤 5이슈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네. 네. 이게 사실 원전주, 다시 트럼프가 오면서 위기가 아닌 기회다라고 했는데 어떤 관점에서의 기회가 될까요, 대표님?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 우려하고 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원전 이거 계속 할까?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요. 일단 트럼프 취임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에너지 뭐 위기다 이렇게 또 얘기했기 때문에 이 에너지 관련해서는 정책들이 매우 공격적으로 저는 펼쳐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LNG도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LNG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를 좀 캐내고 이러는 과정 안에서 한국의 해양 플랜트라든지 아니면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부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LNG를 뭐 우리 걸로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술력이 워낙에 뛰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직접 수혜를 또 받아볼 수 있을 만한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이제 좀 우려하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랑 분쟁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도 좀 말이 많았는데 이건 역시도 이번에 잘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분쟁 리스크도 없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한수원도 팀 코러스를 구축해가지고 미국이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원전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이랑 같이 협력을 해나가는 것 중에 뭐 조선도 있겠지만 지금 원전도 거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업황에 있어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섹터가 몇 가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미국을 등에 업고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조선, 뭐 원전 이런 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미 뭐 불티나게 올라가고 있고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지금 원전 역시도 오늘 강세를 띄워주고 있던데 뭐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아, 정말로요? 네,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뭐 건설 기계도 그렇고 트럼프 취임 이후가 진짜 파동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진건설 로봇이 좀 일찍 간 거지. 오늘 그때 말씀드렸던 전진건설 로봇 말고도 뭐 지금 현대건설 기계도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뭐 좀 다른 길로 빠진 얘기지만 현대건설 기계도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게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프라 쪽이라든지 특히 이런 원전 쪽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바라보실 만한 섹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의 이 원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전에도 조선을 제가 10년 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10년을 바라볼 만한 파동의 섹터는 원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19년, 20년부터 말씀드렸던 2030년까지는 움직일 것이다. 강세일 것이다. 조선을 말씀드린 만큼 뭐 한 2025년 내지부터 한 35년을 내다본다라고 하면 원전은 한 10년은 강세를 보여줄 만한 섹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왕이면은 좀 저가에 사고 싶고 큰 상승률을 누리고 싶은데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에 반영된 많은 섹터군들이 이미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은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좀 들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강한 것들이 계속 더 강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트레이딩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되는 강세에서도 우리가 좀 용감하게 그 비중이라든지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트레이딩을 한다면. 뭐 사실 종목마다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뭐 예를 들면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전진건설 로봇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만 접근을 하고 좀 조정 나오면 본격적으로 담는 전략이 좋아 보이는데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출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담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원전은 BHI나 두산에너빌리티가 저는 거의 투탑을 달릴 거로 네. 예상하고 있고 두 종목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BHI는 아시다시피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장주 역할은 BHI가 할 것이고 뭐 묵직하게 강단 있게 이게 좀 무기 중심을 가지고 갈 만한 종목, 지표 종목 역할을 할 만한 거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BHI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 역할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기도 하고 강력하게 올라가니까 잡기가 부담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알테오젠, 리가캠, 유한양행 같은 종목이다 생각을 하시면서 좀 소액으로 담아 나가시고 수익률로 승부를 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그 중심이 있는 종목은 사실 이 두산그룹이 또 피해를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많이 외면받았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뭐 저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많고 자리도 안정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대표님의 관심주 한번 바로 열어볼 텐데요. 그렇다면 원전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들 주목을 하고 계신지 우리 한 번 더 좀 세게를 박아주시죠, 대표님. 네. 뭐 제가 BHI와 두산에너빌리티를 강조를 드렸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를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표 종목을 좀 보자라는 말씀이시죠. 어제 두산그룹주도 강하더라고요, 두산이. 네, 맞아요. 어떤 영향력들이 있는지 또 그룹주랑도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투자 포인트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이제 원전에서 핵심적인 거는 웨스팅하우스 분쟁이 마무리됐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건 미국과의 협업이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차원에서 지금 매우 공격적으로 정책과 돈을 쏟아부을 걸로 기대되는 섹터가 에너지 쪽인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원전이란 말이죠. 근데 이 원전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거. 야, 이거는 뭐 너무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동안 주가가 안 올라갔던 모멘텀이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못 갔다라는 것은 오히려 뭐 이제 진입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큰 기회일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SMR, 그러니까 소형 원전 쪽에 관해서도 시장 주목도를 받고 있잖아요. 네. 뭐 이게 AI 데이터 센터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내용인데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지표 종목이긴 하지만 대형 원전, 소형 원전 쪽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조금 더 두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저는 둘 다 받을 둘다 거라고 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SMR 쪽에서도 이미 두산에너빌리티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랑 같이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수주를 따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따져봤을 때는 정부 차원의 수혜는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수혜를 받겠지만 또 이제 우리가 기업 차원이나 산업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에너지 측면에서도 원전이 수혜를 받지만 이제 기술적인 빅테크들 기업들 AI 측면에서도 그러니까요. 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돼요. 에너지가 결국 이제 SMR 소형 모듈 원자료가 데이터 센터 이제 전력이라든지 에너지를 구축하는 데 핵심이기 때문에 이미 뭐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원전 기업들과 본격적으로 이제 협업을 해나가고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뭐 SMR에 있어서도 저는 향후 성장성이 매우 뛰어날 거로 보여지고 역시 이게 이제 또 에너지뿐만 아니라 인프라 쪽 수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봤었을 때 가격 전략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한번 이제 대표님께서 지금 차트가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네네. 조금 이제 가격 전략들이라든지 언제 매수하면 좋을지 짚어주신다면은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떨어지면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천천히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지금 당장 이제 담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당장 담기 시작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좀 주의하는 건 너무 이 단기간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섹터 자체가 저는 길게 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렸던 것만큼 10년을 보고 간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담는 거에 너무 이렇게
휘둘리지 마시고 여기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도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게 지금 한 11월 정도에 고점이 한번 형성이 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를 돌파하고 급등이 나온 거고 지금 한 10%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정책을 내고 있는데 무슨 10% 올라가고 끝난다? 매물대 네. 뚫고? 오늘 네. 네, 지금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11월 달 고점 형성됐던 저 22,500원 뭐 대략 그 정도 라인까지는 떨어질 수 있고 뭐 좀 운이 안 좋으면 그 아래로도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한 22,500원 정도 지지 라인을 구축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좀 이제 떨어질 거 감안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매수를 하고 저는 이제 분할 매집을 해나가는 전략이 좋다고 보는데 과연 분할 매집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갈지가 저는 의문입니다. 네. 네,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 같아서 저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좀 뒤로 이제 미루다 보면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네, 기회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매집보다는 1차, 2차, 3차 매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좀 이거 왜 이렇게 과하게 떨어지지 하면 그때 이제 추매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표님 관심주까지도 구체적인 전략들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과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 쇼쇼쇼 1부 마지막 코너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 오늘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관해서 자세히 한번 톱합을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오늘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었는데요. 그 안에 과연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세세하게 체크를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시장의 순환 매들을 조금 더 발빠르게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나하나 헤드라인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스타게이트를 발표를 했고 이미 우리 시장에서는 관련 뉴스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AI 강국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세 개의 기업들이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요. 관련한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관련주들이 상승했던 이유는 트럼프의 발언에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는 데이터 센터가 포함되어 있고 AI 공장을 가동하는데 전력에 관한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다. 바로 그 부분들 때문에 데이터 센터 관련주,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풍문에 따르면 앞서서도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참여를 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역사상 가장 큰 AI 인프라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시장을 떼어놓고 경제학자들의 분석들까지 찾아보니까요. 실제로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됐던 게 미국의 재정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생각보다 너무나 똑똑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돈이 아니라 이런 기업들의 돈을 활용해서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요. 미국의 국가 부채에 관한 부담감들, 나아가서는 인플레이션에 관한 부담감들도 덜어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들까지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기업들이 시간 외에서도 상승을 했습니다. 참여하기로 했던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도 상승했고요. 정규장 이후의 시간에서도 3%에서 4%가량의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픈 AI도 공식 SNS를 통해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관해서 공시하기도 했고요. 오늘 또 일본의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도 큰 급등 양상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종목적으로 접근을 해볼까요?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AI 강국으로 가는 길, 우리 기업들이 함께 갈 수 있다면 그 관련주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총 4가지 섹터로 나눠봤습니다. 물론 이 순환매 타이밍들은 각각 다르겠지만 오늘 벌써부터 탄력이 나왔던 섹터군들도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전선과 전력 설비, 원전 이렇게 4가지 테마로 나눠보고요. 오늘 관련주들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 관에서는 엑셈이 오늘 굉장히 큰 급등을 시현했지만요. 엑셈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과의 협업이 현재는 눈에 띄는 호재로 박연되고 있고요. 한글과 컴퓨터와 폴라리스 AI, 이스트 소프트와 같은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관련해서의 상승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하드웨어보다는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수급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추가적인 순환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하드웨어 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I 반도체 관련주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앞두고 오늘 개별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그와 엮여서 DIT도 오늘 시장에서 10% 넘는 급등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 쪽에 관한 수급들은 그간 주목을 받아왔던 기간들이 길었기 때문에요. 추가 모멘텀에는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선과 전력 설비 쪽 오늘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 트럼프의 발언에 있었던 전력 인프라 투자에 관한 이야기들 때문이었는데 GNC 에너지와 삼화전기, LS그룹 쪽과 함께 제일일렉트릭 같은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를 달성하면서요. 이 스타게이트에 관한 모멘텀들을 제대로 받아가는 흐름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 쪽도 봐야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발언 중에 AI 공장을 가동하는데 전력적인 막힘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 발언. 그 발언에 관한 키는 원전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원전이다라고 한다면 소형 원전 쪽이 해당이 되겠죠. 우리 기술부터 보성 파워텍까지는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 관련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다른 빅테크 기업까지도 합류를 하게 된다면요. 앞으로 이러한 섹터군들에 관한 순환매들 도 시장에서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했던 섹터가 앞으로도 강할 것이다라는 게 많은 증권사들의 의견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잘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관련주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굵직한 일정들도 있기 때문에요. 일정에 관한 모멘텀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넷플릭스 호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유료 가입자가 4만 명이 돌파하면서 시간의 주가가 무려 13%나 급등을 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국내 기업의 실적 발표들도 있었고 이 실적 발표 기업주들은 특히나 주가의 급등락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요. 관련한 실적들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내일 있을 또 지표 발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에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일정들 한번 매크로 변수로서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BOJ 회의는 목요일이 아닌 금요일 날 있을 예정인데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본의 금리 인상에 관한 힌트들도 얻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트럼프에 관한 일정이 또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 저희가 얼마 전에 일정적으로 짚어드렸는데 이때 또 트럼프가 연설을 하게 됩니다. 자,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제가 역시나 AI입니다. 관련한 트럼프의 발언이 있을까? 있다면은 그에 관련한 테마단의 형성들 또 우리 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토대로 우리 시장에서 관련한 HBM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서요. 전반적인 흐름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는 10만 5천 달러 선 나타내면서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금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고요. 알트코인 쪽으로도 수급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3.31달러 하락을 하고 있고 리플 같은 경우에도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요. 어느 정도의 조합권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솔라나 코인이 강합니다. 2.25% 상승했는데 밈코인들이 전반적으로 강하면서 솔라나를 기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 코인이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하는 흐름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들도 오늘 수급 양호하게 포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증시와 함께 전반적인 시장 상황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켓 쇼쇼쇼 일부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오늘도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오후장 전략대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